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노년층의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계절,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상 활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목욕입니다. 매일 하는 평범한 목욕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경험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주변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많은 어르신들이 왜 매일 목욕을 고집하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깨끗한 물조차 귀했던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풍족한 시대에 매일 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또한 내가 더러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매일 목욕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좋을까요? 의학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40년간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목욕 습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뜨거운 목욕은 어르신들의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매년 겨울마다 목욕 중 실신했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어르신들이 10명 이상 방문하십니다. 90세의 한 환자분은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해왔다며 이렇게 건강한 게 다 매일 목욕 덕분이라고 자랑하셨는데 얼마 후 목욕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 생명은 건지셨지만 이후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65세 이상이 되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되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나올 때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쉽게 발생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하면 심혈관계 부담이 20에서 30% 증가합니다. 이는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심장 부담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인 기름기 생성이 감소합니다. 65세가 넘으면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비누로 씻으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더욱 빠르게 파괴됩니다. 78세 김 할머니는 깨끗한 것을 좋아해서 매일 비누로 구석구석 씻었는데 밤마다 심한 가려움증으로 잠을 설치셨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주일에 4번 이상 비누로 목욕하면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긁다 보면 피부가 손상되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목욕 후 심한 가려움증으로 피부를 긁다가 세균 감염으로 입원한 분도 여러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욕실은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노인 외상 원인이 바로 욕실에서의 낙상입니다. 지난해 겨울 88세 이 할아버지는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중 38%가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노인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80세 이상 노인들 중 상당수가 1년 내에 건강 악화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왜 노인들은 목욕 중 쉽게 넘어질까요?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 뜨거운 물로 인한 일시적 혈압 저하와 어지러움, 그리고 노화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로, 목욕 후 체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은 20대 젊은이에 비해 체온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 40%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지만 목욕 후에는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지점입니다. 지난 겨울 92세 박 할머니는 따뜻한 목욕 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졌을까요? 라고 가족분이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이 급격히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은 원리죠. 마지막으로 너무 깨끗해도 오히려 감기에 잘 걸립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많은 연구에서는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좋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 좋은 세균들은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좋은 세균들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세균들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피부 면역력이 주 3회 목욕하는 노인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83세 정 할머니는 평생 하루에 한 번씩 전신을 비누로 씻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산 비결이 청결이에요.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겨울철마다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미세한 피부 균열로 세균이 침투했고 평소 피부 방어력이 약해 감염이 쉽게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욕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고 비위생적인 것 아닌가요?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몸 한번 데워줘야 잠이 잘 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와 제 경험에 의하면 65세 이상에서는 매일 목욕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목욕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는 일주일에 2~3번이 적당합니다. 매일 목욕하는 습관을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면 처음에는 주 6번, 그 다음 주 5번으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다니시는 78세 이 할아버지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목욕 횟수를 줄이셨는데 석 달 후에는 주 3번 목욕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둘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손등에 물을 뿌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래 목욕할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제 환자 중 79세 홍 할머니는 평생 반시간씩 뜨거운 목욕을 즐기셨는데 시간을 10분으로 줄이고 물 온도를 낮추니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넷째, 목욕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평소에도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욕실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쓰러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85세 최할아버지는 욕실 의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섯째,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누군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목욕 전후로 전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노인 피부 건강을 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누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전신에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에 필요한 기름기까지 모두 제거됩니다. 제 환자 중 81세 박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피부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약산성 또는 저자극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황금의 3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지켜주는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저희 환자 중 78세 김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가려움증이 80% 감소했습니다. 이제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셨죠. 이제 욕실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안전 장치입니다. 이웃 할머니는 1,000원짜리 매트 하나로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흡착식 손잡이도 있어 공구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욕실 의자를 사용하세요. 앉아서 샤워하면 낙상 위험이 90% 이상 감소합니다. 높이가 맞는 튼튼한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목욕 전후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뜨거운 목욕 후에는 혈압이 낮아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제 환자 이 할아버지는 치료 후 이 안전 수칙을 모두 적용했고 1년 넘게 사고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익숙해지니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네요. 이제 목욕 후 체온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 두세요. 목욕 전후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 온도계를 두고 22도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목욕 후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갑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셋째, 목욕 직후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목욕 전에 미리 따뜻한 옷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마시세요.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가 특히 좋습니다. 다섯째,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입니다. 92세 방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며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피부 면역력 유지를 위한 방법입니다. 먼저 목욕 횟수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2~3번으로 제한하세요. 좋은 세균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 제품을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입니다. 일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세균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는 집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살정 할머니도 이 방법을 1년간 실천한 결과 피부 감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시죠. 이제 목욕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그룹은 오히려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평균 42% 증가했고 깊은 수면 시간은 38%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불규칙해집니다. 이 불규칙한 체온 변화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82세 임 할머니는 평생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 조언대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목욕 시간을 10분으로 줄이고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시간을 옮겼더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 이상적인 수면을 위한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 온도는 반드시 38도 내외의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으로 짧게 하세요. 오래 할수록 체온 변화가 심해집니다. 셋째, 잠들기 한두 시간 전이 아닌 3~4시간 전에 목욕하세요. 체온이 안정화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면 자연스러운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차가 특히 좋습니다. 다섯째, 목욕 대신 수면 전 족욕을 추천합니다.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면 전신 목욕에 위험 없이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뜨거운 목욕을 미지근한 족욕으로 바꾸고 잠들기 3-4시간 전으로 시간을 조정하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잤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일 안 씻으면 냄새나고 찝찝하지 않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 2-3번 목욕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2-3번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에 피부 세균 수치나 감염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전신 목욕 없이도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부분 세정과 주 2-3번 전신 목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청결함이 유지된다고 답하셨습니다. 목욕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매일 목욕이 주는 깨끗함과 이완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마사지,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스펀지 베스, 아로마 테라피 등이 효과적입니다. 85세 방 할머니는 매일 목욕 대신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피부가 덜 건조하고 향기도 좋아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목욕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마찰 없이 노인의 목욕 습관을 바꾸는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목욕 줄이세요 라고 말하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어머니, 요즘 텔레비전에서 노인의학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예전과 달라져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40년 경력의 의사가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니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권위 있는 출처를 언급하면서 건강을 위한 제안으로 접근하면 훨씬 수용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욕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과 해결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는 주 2-3번이 적당합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로 유지하시고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둘째, 피부 건강을 위해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시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셋째,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드세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욕실 의자를 사용해 앉아서 샤워하세요. 넷째, 목욕 후 체온 관리를 위해 목욕 후 즉시 물기를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다섯째, 건강한 피부 면역 유지를 위해 항균 비누 대신 일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여섯째, 숙면을 위해서는 잠들기 3-4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목욕하거나 전신 목욕 대신 족욕을 해보세요. 혹시 이제 와서 바꾸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매일 목욕하고 계시다면 오늘 들은 내용을 꼭 알려드리세요. 그것이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노인 목욕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들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주 6회, 그 다음 주 5회로 서서히 줄여나간다면 적응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진료하며 보아온 수많은 환자분들은 이런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피부가 건강해지고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낙상 위험이 감소하고 심지어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조언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드린 안전한 목욕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노년층의 건강한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매일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심장 건강, 피부 건강, 낙상 위험, 체온 관리 그리고 면역력 측면에서 매일 목욕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따르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목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주 두세 번의 목욕, 미지근한 물 온도, 짧은 목욕 시간, 욕실 안전 장치 설치, 그리고 목욕 후 적절한 체온 관리가 핵심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이런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80세 환자 한 분은 이 방법을 따른 후 평생 겪던 가려움증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78세 환자분은 이제는 목욕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오랜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목욕 횟수를 서서히 줄이고 물 온도를 조금씩 낮추고 욕실에 안전 장치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매일 뜨거운 목욕을 고집하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들은 내용을 부드럽게 알려드리세요. 건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접근하면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가오는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노년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오디오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지혜의 여정.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